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교육이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구체적인 교육의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의 역할과 교육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이 시간에 만나는 분들이야말로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 그 시행 과제들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몸소 뛰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전남 교육의 대전환을 시작한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 하는데요. 교육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초대석 K,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괜찮습니다.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예. 저희가 뭐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이제 좀 빠져나왔다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교육 그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3년 동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우리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네, 다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니까 정말로 감격스럽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도 이제 그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우리 학생들이 또 마스크를 벗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었습니다만 많이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고 네, 또 코로나19에 우리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또 그런 그 네. 전염병이랄지 안전 문제를 맞습니다. 긴장하게 받아들일 네. 수 있도록 네. 그게 교육의 그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아이들이 텅 빈 그 교실만 보셨다가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면 참 감격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예. 이런 이제 모습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될 텐데요. 예. 네, 자 먼저 좀 이것부터 여쭤볼까요? 이렇게 예.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시지 않습니까? 예. 어디를 가시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이제 주목을 받거나 예.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를 하면서부터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지시를 받게 됐죠. 네.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음. 친구들이 네. 제 별명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이제 스토리가 많은데요. 네. 이름 때문에. 네, 네. 제가 특히 잊지를 못한 것은 제가 2003년도에 네. 목포 시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때 남북 교류 사업으로 그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돌아올 무렵에 그 안내원이 조심스럽게 네. 물어보더라고요. 남한에서는 그 이름이 가능합니까? 어,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하고 같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네. 그런 웃지 못할 스토리가 있고요. 네. 또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워낙 그 훌륭한 대통령을 하셔서 네. 저의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일적 현실 감각이라는 예. 그 말씀은 두고두고 제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네. 또 교사로서나 또 지금 교육감을 수행하는데 큰 네.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일을 바라볼 때는 음.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은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고 네네. 실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전남 교육에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런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갖고 풀어보려고 네네.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 까다롭게 이제 한번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예, 예. 자,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그 교사로서도 일산 학교에서도 이제 지내오셨고 정치 쪽에도 또 몸을 담아서 또 경험해 오신 바가 또 있으십니다. 예. 일단 뭐 좀 여쭤볼까요? 교직 생활을 하셨던 그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그 80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네. 그때 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고 5.18이 네, 그때 네. 막 저희 대학교 2학년 때 그렇죠.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제가 그 고등학교의 윤리교사로 네. 그 부임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도 학교가 지금하고 달리 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랄지 행정이랄지 가르치는 문제가 민주화돼 있지 못하고 상당히 그 하향식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 이제 정교조 결성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네. 이제 교직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교직 생활 5년 한 6개월 만에 네. 그 정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제 해직이 됐었죠. 네. 그런 아픈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교조를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해직이 되셨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좀 복직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기회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복직을 하지 않으셨던 그 특별한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들이 해직이 전국적으로 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되는데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복직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복직 조건이 전교조를 하지 않겠다는 탈퇴각서를 쓰라는 아하, 거였죠. 네. 그러나 우리 이제 1,500명의 선생님들은 교단에 돌아가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조치를 받아들여서 갔습니다마는 네. 저는 그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활동과 정치활동 쪽으로 네. 좀 제 진로를 바꿔서 네네. 목포 시의원이 되고 네네네. 또 이제 삼선하면서 의장도 하고 네네.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을 많이 하고 정치 활동도 쭉 해왔었습니다. 네.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사회 활동을 이제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또 뭐 대단한 또 정책도 하나 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전국 그 최초로 결식아동 예, 지원 정책도 예, 끌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또 예,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시의원이 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교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특히 우리 학교에 그때는 결식 아동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제가 네. 목포 시의원을 하는데 목포시만 하더라도 한 500여 명 학생들이 결식 아동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 이렇게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지원하는 예산으로 네. 지원을 해서 구제하자는 네. 그런 시정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네. 아마 그 전국 최초로 결식아동 문제가 해결이 맞습니다. 됐죠. 네. 목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네네. 해결이 됐는데 아마 그게 시초가 돼서 지금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예,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이제 출발점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교육감이시니까 이제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계기가 좀 있지 않으셨을까 예.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아까 해직된 이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정치 활동, 시민사회 활동 네.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교사로 가서 근데 너무나 많이 달라 있어요, 교실이. 네.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보람을 갖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이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네네.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모든 그 학교에 공부하는 목적이 네.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간다 그래서 모든 게 대학 입시로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그렇습니다. 학교의 네, 네. 그 현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일찍 네.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네. 탐구할 수 있는 네. 교육제도를 바꾸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는 이제 저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태어나 전라남도에서 살고 거기서 교사를 쭉 하고 있었는데 네. 전라남도는 그 출생률은 높은데 네. 전국의 최고 수준입니다. 출생률은. 근데 인구 감소는 가장 심각해요. 어허.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을 떠나는 그 그렇죠. 도민들이 많다는 네네. 거거든요. 그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교육 때문에 지역이 소멸을 하고 네.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금과 같은 정책까지는 아니고 교육을 좀 대전환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감 출마를 네네. 결심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이제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해서 네. 제가 이번에 교육감이 돼서 지금 어. 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으로 1년 정도 되셨습니다. 이제 일을 하신 지. 예. 지난 이제 1년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환의 시기이기 예. 때문에 그 교육의 기틀을 좀 새롭게 다진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처음에 이제 교육 대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네. 좀 생소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교육 혁신, 뭐 진보, 개혁 이런 말은 많이 있어도 네, 네.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한 거였는데 실제로 교육에 대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길은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대전환의 길로 그 미래교육하고 또 전남형 교육자치 우리가 너무 교육이 중앙에 의존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자치를 통해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 협력하면 네네. 이제 이게 대전환의 목표다 이렇게 아, 네. 하고 이제 제시를 해서 그러려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하고 다르게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이제 그 우리 전남형 교육자치 또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전남에서도 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네. 다른 그 시도에 뒤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아. 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다른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1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잠시 멈춰서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 네네. 한 10여 개 정도가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네. 대전환의 정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지금 정착이 돼가고 있고 네네. 우리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여러 가지 지지 속에서 힘있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전환을 위한 이제 정책들 예.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좀 여쭤보도록 예.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쯤은 이제 교육감님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시기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요 정책 공약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달라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대전환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 동서고금 교육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그걸 스스로 익혀서 역량이 있는 이제 사람으로 되는 게 이제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 어려운 교육을 대전환하는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교실을 네. 그 이제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중학교 어떤 학급에 네. 몇몇 학생들이 수업에 부적응하고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선생님이 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수업권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법률이랄지 조례랄지 뭐 그런 말씀드린 인권 조례가 어쩌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네네네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탓할 게 아니고 우선 급하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선생님들을 네네네.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교실에 그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전 교실이라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챗 GPT니 뭐 미래교육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그 문해력, 사고력을 높이는 일이 이제 중요하게 됐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뭐 코딩의 능력이랄지 디지털 기술을 막 익히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챗 GPT가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됨으로써 맞습니다. 이제는 네.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챗 GPT가 그 답변해 준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 사고력을 그렇습니다. 키워야 되네요. 독서를 많이 해야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는 독서를 최고의 교육 공부의 네. 일본어로 삼아가지고 네. 그 교육청 안에 독서 전담 팀도 꾸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대한 이력이랄지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그 도입하기 위해서 그를 좀 그 여러 가지 네.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네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성입니다. 인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인성 교육이 학교에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인성을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학생들이 깨닫고 습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미래의 인성으로서는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이 몸에 배이는 학생을 길러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요 취직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동아리도 만들고 그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네, 있는 네, 여러 가지 네.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어. 아주 기본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예. 외부 지원 사업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요. 네. 근데 교육은 이제는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네. 것은 이제 교육에서 모든 걸 이뤄내겠다는 이제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다만 네.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온 마을이 나서서 이제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 네, 해다가 네. 마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좀 더 책임성 있게 그 지역사회가 이게 소위 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을 발전시키고 이 어려운 교육을 이제 미래교육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산학이 그 지역에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금 민간 산학 협력위원회를 꾸려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출범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기대가 되는 네. 부분입니다. 네. 뭐 저희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의 이제 인구적인 부분들이 소멸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챙겨가면서 가봐야 될 텐데요. 자, 그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약을 내세운 게 있으셨습니다. 예. 전남 학생 교육수당 예, 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도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출생률 저하로 이제 지역 소멸 이야기 나오다가 네. 이제 국가 소멸 정도 나올 정도로 네, 네, 위기에 네. 빠져 있잖아요. 아마 전쟁보다 더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을 키우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나면은 네. 대학까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 어떤 데서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인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하나 태어나면 뭐 3억 7천 정도가 네. 돈이 든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니까 있더라고요. 이 젊은 지금 세대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것은 이제 많은 국가적 제도가 변화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기다리는 어려우니까 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은 우리 전남에서 책임지는 그런 그 교육 정책을 네네. 펴자.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 태어난 학생이 8세까지는 아동 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 우리 1인당 20만 원씩을 이렇게 교육 수당을 주게 되면 네. 우리 학생들이 전남에서 부족하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네. 정책화해서 그게 이제 거의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모든 학생이 어렵지만 네네.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초등학생부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려면 우리 국가의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해야 돼요. 네.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곧 그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도의회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네. 빠르면 금년에 네. 아니면 이제 최소한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돼서 조속히 예. 그 예산 상황도 조금 풍성해져서 예.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예. 학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좀 해봅니다.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의 출생률은 많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저출산의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역 산업계의 그 인력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 이제 전남 쪽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드는데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신 게 또 이제 국제 직업 학교를 예.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그 굉장히 우리가 딜레마인데요. 우리 저출산의 원인 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네.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에 있는 여러 산업체들이 있는데 그 산업체에서 일할 우리 인력도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전남에는 우리 학생이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5.7%가 대부분 이제 그 이주 네. 이제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네, 네, 이제 네. 여성들의 외국인. 자녀들이죠. 네. 그 다문화 학생들인데 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우리 전체 학생 5.7% 그러니까 11,000여 명이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 학생들이 그 단순하게 그 이대로 놔두게 되면 지금 도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보다 교육 격차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진로와 진학
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해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같은 인재로 성장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산업 일꾼으로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례가 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국에 가면 교육도 잘 받고 또 좋은 일자리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 이런 데는 굉장히 한국의 일자리가 선호하는 선망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중도 입국자도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는 그 산업 일꾼도 확충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직업학교 같은 것을 국제학교를 만들게 되면 중도 입국에 들어오는 외국의 학생들도 더 들어와서 우리 그 학생들의 숫자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 일꾼도 또 우리가 그 잘 양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어서 국제 이제 직업 학교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이제 말씀 중에 나오셨지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 좀 저희가 좀 뒤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전남교육청 하면은 이제 저도 뭐 전에 들었지만 특화 사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농산어촌 또 유학 사업 아니겠습니까? 되게 잘 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동안의 뭐 성과와 또 앞으로의 또 발전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좀 또 홍보를 좀 해주시죠. 농산어촌 유학 우리 이제 그 사업 프로그램이 정말 눈물겨운 사업입니다. 그건 뭐냐면 전남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작은 학교들이 양산이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가 이제 학생이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그 뒤떨어지지 않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갖고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그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여 전에 한 100여 명의 학생인데 지금 400여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제 6개월, 1년 단기 코스가 아니라 이제 5년 정도 이게 부모님과 같이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 최소한 초중학교, 뭐 잘하면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과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그 해남의 이제 두련중 북일초 같은 사례는 아마 전국적인 감동을 줬을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일도 지금 그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아이의 그 교육에 이제 관심이 많고 고민이 많은 그 가정 내에서는 또 이제 이주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도 뭐 또한 이제 잘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계속해서 뭐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교육은 정말 이제 시대적인 화두가 됐습니다, 교육감님.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필요한 교육은 이런 거다라고 좀 첫 번째로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미래 교육은 그 굉장히 다양한 이제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학생들을 대학 입시라는 한 줄로 세워서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0명의 학생이 하나의 줄로 세우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있거든요. 근데 미래 사회는 그렇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이 100가지 진로로 달리게 되면 모두 다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미래 교육이 된 거죠. 근데 이 미래 교육이라는 게 그러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려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AI랄지 디지털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뭐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제 챗 GPT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남 같은 작은 학교에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오히려 맞춤형 교육하기가 좋거든요. 과밀한 학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수가 적어서 이제 생기는 이제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뭐 스포츠를 할지 축제를 한다랄지 네. 또 다수가 모여서 토론 대회를 한다 하는 것은 또 불리하죠. 그럴 때는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내면은 네. 그 얼마든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거기에 그 미래 교육에 필요한 이제 지식, 그걸 이제 그 AI 튜터라고 이야기하고 콘텐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섬에 있거나 산에 있거나 우리 그 디지털 시스템만 갖추면 네.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래 교육만큼은 우리 전남에 작은 학교들이 많고 하는 전남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회로 삼자 그래가지고 네. 예, 미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지금 전남에는 영암이라는 군을 그 미래 교육 선도지구로 하나의 네. 그 교육청을 군을 선도지역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먼저 좀 추진을 네. 하고 있는데 잘 되리라고 저희들은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남에 섬들이 많거든요. 네. 신안에 섬들이 많은데 섬에 있는 작은 학교가 얼마나 접근성도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AI 튜터랄지 그렇죠. 이런 콘텐츠들을 그 산속에서 다 섬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시스템만 네. 갖추고 중간에 코칭만 잘하면 얼마든지 되돌 수 있는 학생들에게 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러게요.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최적화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예. 그 앞서 그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독서 입문 학교 예.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가장 교육의 기본이 되고 교육 과정 속에서 독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독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네. 책 읽는 이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고 네.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 독서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그냥 즐거운 책 본인도 읽다가 뭐 이제 나중에는 결국 독서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독서도 교육으로 오늘도 그 습관이 되도록 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전남에는 그런 독서 교육을 네. 교육 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아침에 그 책 읽기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나도 작가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네. 또 학생들이 독서에 관련 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 동아리들과 함께 또 이제 그 해외에도 탐방하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챗 GPT 나온 이후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 교육은 독서다 하는 것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다 동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남이 조금 약간 앞서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더 세련된 교육을 지금 다 앞서가고 예. 계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리고 네. 그것만 전담하는 교육청의 독서 팀도 지금 그 네. 만들었어요. 네. 외부에서도 혹시 지원할 수 있다면 저도 팀에 지원을 좀 할까요? 그러시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저 사회자님도 네. 독서를 좀 습관화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교육 과정 속에서 고전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예, 이 고전을 읽도록 하는 게 독서 교육의 목표입니다. 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책을 읽는 그 예. 시간도 참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그 또 저희 그 미래 교육을 또 선도할 큰 또 행사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제 박람회, 가칭 글로컬 박람회라고 예, 들었는데요. 예. 어떻게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도 이제 가슴 뛰는 일인데 네. 우리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다 했던 것은 전남이 가장 교육적으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많이 뭐 이야기하잖아요. 뭐 반도체 밸리 무슨 뭐 그 밸리란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네. 그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미래 교육이 우리 정부에서나 교육부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고 그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콘텐츠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교육박람회 때 이렇게 전시가 되고 세계적으로는 뭐 그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마는
런던에서 베트 박람회라고 세계 디지털 박람회라고 네. 그렇게 좀 전시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해서 실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 제안을 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한번 내년에 제 1회로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국가 정책, 미래 교육에 대한 정책, 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회하고 발표를 하고 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평가도 받고 포럼도 네. 심포지엄도 열고 네. 또 세계의 석학들도 모셔다가 이제 그런 그 새로운 비전도 만들어내고 네네. 그리고 이제 17개 시도의 미래 교육에 대한 선도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번 그 온 국민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남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에다가 로컬을 붙여서 글로컬 네. 미래 교육 박람회를 네. 하겠다고 교육부에 네. 제안을 했어요. 네. 공동 주최를 좀 해주라. 근데 교육부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그 전남하고 네. 그 작은 도하고 공동 주최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네. 미심쩍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전과 목표를 하고 그거 좋다 하고 네. 그 함께 하기로 내년에 해서 네. 좀 그 어렵지만은 처음이지만은 잘 네. 한번 글로컬 미래 박람회를 실현해서 우리 미래 교육의 한 전환을 네.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일정은 언제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도의회에 예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예산으로 35억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본예산으로 총 한 90억 가까이를 세워서 네.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목표는 내년 5월에 하려고 네. 아주 집중해서 네네. 해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예. 준비가 아주 철저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기대가 돼서 예. 박람회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자,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일들도 또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오늘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전남 교육이 여러 가지 그 환경이나 또 뭐 지역적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먼저 우리가 미래 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즘에 뭐 그 출생률 저하로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외부 네. 사람들이 와서 네. 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소망입니다만은 우선 우리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 자라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인재로 키울 수 네.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그 인구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전남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미래 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그 세계 속에 있지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보다 오히려 세계 속에 더 글로벌하죠. 그래서 진로를 글로벌한 진로로 찾기 위해서 그럼 글로벌한 진로를 가지려면은 가장 먼저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네. 이중 언어를 갖춘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것이 미래 교육의 또 하나의 전남도의 전략입니다. 네, 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다문화 가정이 워낙 또 있다 보니까 전남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진하시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말씀해 우리 주세요. 대도시에 있는 학교, 큰 학교, 그 과밀한 학교 이런 거 빼고 네. 군 단위의 학교로 보면 대부분 한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15%, 20% 넘어갑니다. 그럼 곧 절반 가까이가 다문화. 그렇죠. 그러면 전남은 많은 학교들이 50% 이상의 학교들이 글로벌한 학교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베트남 2세 학생이 있는 덕에 우리 도민의 학생도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다라면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하고 이중 언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글로벌한 인재들이 많이 이제 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환경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뭐 가뭄도 그렇고 폭우도 그렇고 뭐 기후의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각성을 예.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이 환경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마다도 이 환경 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남교육청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환경과 함께 사랑하는 네, 친환경적인 그런 그 인재로 자라나야 돼야 이제 미래 인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실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남의 가장 어려운 곳이 뭐냐면 영상강입니다. 네. 영상강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4대 강 중에 수질이 가장 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왜 수질이 안 좋은가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좀 깨닫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나서면 얼마든지 수질을 높여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주면서 네.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영상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프로젝트 이름을 영상강 공생의 물결 영상강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추진을 했는데 실제로 영상강 유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생의 물결에 참여하는 네. 그런 이제 친환경 실천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지금 100여 개가 생겼어요. 학교. 그래서 네. 이걸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이것을 네, 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그 기틀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선한 영향력이 이제 더 발휘가 되는 게 예. 환경 교육을 지금 선도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앞으로 그 중점적으로 또 추진하실 계획들이 또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예.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의 철학이나 비전 등이 좀 담긴 또 추진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해도 이 일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네. 선생님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한 일, 앞으로 교육 대전화를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을 전문성에서 시작을 해서 그 교실에서 보람을 갖고 수업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교권까지 전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선생님의 역할이 그동안에 가르치는 티칭 역할이 중요했다면 네. 여러 가지 그 AI 튜터랄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컨텐츠들을 학생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네. 예,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코칭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금 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도 전남에서 그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이것만큼은 우리 전남이 이제 뭐 교직에 계신 분들을 위한 어떤 좋은 또 혜택, 교직에 대한 복지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선생님들이 수업에 우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네네. 예, 여러 가지 그 좋은 수업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좀 줄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마트 교육청이랄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복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남은 농산어촌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관사를 좀 더 네. 편하고 좀 좋은 환경의 관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교사분들이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났을 때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 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김대중 교육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남의 이런 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아마도 우리나라를 이끄는 굉장한 인재로 이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좀 느껴집니다. 예. 진짜 인재는 전남에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교육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혼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과 사회 그리고 또 뭐 가정, 학생 모두가 이제 노력의 합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것만큼은 이제 좀 노력을 기해야 될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대담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교육이 지금 굉장히 화두고 네.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정책으로나 또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지금 교육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수능의 뭐 킬러 문항의 문제, 사교육비 맞습니다. 문제, 또 교육 때문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소멸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을 네. 잘 가르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부터 시작해서 입시 제도, 교사들의 양성 제도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국가 정책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많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로 협력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남에서는 그 교육을 중심으로 민관 산학이 협력하는 이런 그 도민적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네. 또 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 교육청과 우리 정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걸 열고 협력할 수 있는 자세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교육 대전환의 키워드로 독서,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 자연과 공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의 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중원을 갖추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와 협력하는 문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전남교육의 대전환의 키워드로 제시하고 지금 차분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남의 대전환 교육을 꼭 이뤄내시길 저희가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석 K는 교실마다 질문이 끊이지 않는 공부하는 학교, 상상과 도전, 창조의 교육 공동체를 통해 대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라남도 교육청 김대중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물살이 빠를 때 강을 건너는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죠. 짐의 무게가 물살에 휩쓸리지 않을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휩쓸리지 않을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 진심을 다하는 건강한 교육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내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초대석 K, 지금까지 저는 김미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